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모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자주 질문이 나오는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안에 속해 있는 청약 방식이죠. 이에 1인 가구 생애 최초를 넣기 위해서는 상위 레벨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 화면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6가지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6가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채널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의 설명에 담겨져 있으니,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본 영상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대한 설명이 본 화면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고 내용이 부족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채널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설명에 내가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요 1인 가구 생애 최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나올 청약에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특공을 넣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간단하게 내가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다면 1인 가구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민영주택, 다른 말로는 민간 분양에 존재하는 청약 조건입니다. 가끔 국민주택, 다른 말로는 공공분양에 1인 가구 생애 최초 조건으로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민영주택에만 존재하는 청약 조건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로 추첨제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라고 적혀 있죠. 말 그대로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어떠한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 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죠.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단독 세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단독 세대가 아닌 자입니다. 다시 한번,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으면 단독 세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단독 세대가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이 가능하고, 단독 세대가 아닌 자는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체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은 애초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전용면적 84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단독 세대보다 더 큰 평형이 필요할 테니 정책적으로 단독 세대가 아닌 자를 배려해 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계존속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실 텐데,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외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친외가 할머니의 부모님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나는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이 되어서 1인 가구여도 생애 최초 물량으로 나오는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계 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단독 세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4인 가구의 마지노선인 59타입이 있죠. 그리고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1인 가구,
즉 단독 세대가 아닌 자는 생애 최초로 나오는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에 단독 세대였다면 지원하지 못하는 79 타입이나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 타입까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약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국평 84 타입도 1인 가구 생애 최초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특공을 진행하기 전에 나의 소득 수준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표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으로 작성된 2021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산출표이고요. 매년 금액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나의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라면 자산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나의 월 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자산 기준까지 만족시켜야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득이 160% 이하라면 자산 기준은 따로 없고 나의 소득이 160%를 초과한다면 자산 기준 3.31억 원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자, 요 자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유 있으실 때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떨 때 나의 소득 수준이 160%를 초과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예시와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갈 건데 기존의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로 본 화면과 같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뤄드리진 못하지만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실전 사례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취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고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 세대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160%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직계 존속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분류가 되어 전 면적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이하의 물량에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평형은 최대 84 타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자산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앞선 두 번째 케이스의 예시에서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였던 것이 160% 초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월 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자산 기준 3.31억 원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라면 자산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160%를 초과한다면 자산 기준 3.31억 원까지 만족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세 번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산 유무에 따라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세하게는 나를 포함한 부모님의 자산이 3.31억 원 이하라면 당연히 1인 가구 생애 최초가 가능하고 청약도 전 면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직계 존속인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두고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를 포함한 부모님의 자산이 3.31억 원을 초과한다면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공은 불가능합니다. 왜? 자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 내가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고 친외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를 하는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둔 경우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160% 이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인 가구 생애 최초가 가능하고 청약도 전 면적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죠. 왜? 직계 존속인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분류가 되어서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기 때문에 자산 기준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케이스는 앞선 네 번째 케이스에서 월 평균 소득만 160% 이하였던 것을 초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를 포함한 조부모님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자산이 3.31억 원을 초과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불가능하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직계 존속인 친외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여섯 번째 케이스로 내가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고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거주를 하고 형제 또는 자매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나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내 위에 있는 혈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형제 자매는 내 위로 포함된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케이스는 직계 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단독 세대로 분류가 되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나의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라면 따로 자산 기준은 없지만 160%를 초과한다면 자산 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케이스로 내가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고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160%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케이스가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생애 최초란 나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평생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 청약이기 때문이죠. 헌데 만약 부모님께서 평생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심층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두 번째 케이스를 가져와 일곱 번째 케이스와 비교를 하자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고 내가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고 월 평균 소득도 160% 이하였죠. 이때 일곱 번째 케이스와 다른 점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냐, 만 60세 미만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므로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진행할 때 부모님의 자가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케이스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가를 소유하셨다면 아예 신청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 60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만 나이를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예시인 여덟 번째 케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똑같이 나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세대주이고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160%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답은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수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에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가를 평생 동안 소유하고 있지 않으셨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자산이 3.31억 원을 초과한다면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 1인 가구 특별공급은 불가합니다. 왜? 월 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3.31억 원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덟 번째 케이스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평생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 자산이 3.31억 원 이하이면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전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네 번째 케이스나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친외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두고 내가 세대주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었죠. 이때 친외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만 60세 이상이 되셨을 테니까 자산 기준만 맞춘다면 나는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을 갖추게 되고 추가적으로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분류가 되어서 전 면적의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앞선 케이스에 맞춰서 내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 1인 가구 생애 최초를 단독 세대로 할 수 있을지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저에게 몇 분께서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1년 초과로 함께 거주해야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직계존속과 단 하루만이라도 살았더라도 단독 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년 초과라는 얘기가 나온 건 가구 원수 및 소득 산정에 대한 것인데 직계존속과 1년 초과 거주 시에는 가구 원수 및 소득 산정에 포함이 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구 원수 및 소득 산정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나 아버지만 따로 세대원으로 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부는 원칙상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두 모시고 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분만 세대원으로 넣을 시에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별이나 이사, 취업, 이혼 등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세대 분리를 용인하긴 하지만 이외의 사유는 불가하다라는 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한 분만 모셔오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봤고 세부적으로 단독 세대인자와 단독 세대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 케이스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